자, 지금부터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예, 자 지금 김남국 어떻게 합니까? 인사청탁은 강훈식 형이 훈식이 형이 아니라 현지 누나에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네. 문진석 민주당 의원으로부터요 연봉 3억짜리 협회 회장직 이거 인사청탁을 받자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부탁하겠다고 말해서 대통령실로부터 이렇게 경고를 받았는데 딱 하루 만에 바로 그냥 사임을 한 겁니다. 참 저는 이번 사태 이렇게 보면서 야, 이 김현지를 왜 국정감사에 그렇게 출석시키지 않으려고 민주당이 노력을 했나 그 이유를 좀 알겠던데 자 김남국의 사임과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는지요? 민주당에서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온몸을 던져가지고 예. 이제 김현지의 국회 출석을 증인 출석을 막았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이상했죠. 예. 왜냐하면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뭐가 두려워서 대통령실에 있는 부속실장 그 사람을 부르는데 저렇게 온몸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막을까? 예.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처음에 나갈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걸 또 뒤집어요. 나중에 안 나가야 되니까 우상호 이제 정무수도 슬쩍 꼬리를 내리면서 김현지한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현지는 안 나갈래 하니까 우상호 이제 정무수석이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랬었는데 이번에 또 드러났죠. 이제 인사청탁이 들어왔는데 지금 김현지 비서실장 총무비서는 아니죠. 예. 제1부속실장입니다. 예. 그러면 인사 업무 라인에서 완전 배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개입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이제 문진석 이제 의원이 김남국 의원한테 요청하니까 김남국 예. 의원이 훈식이 형하고 김현지 비서 누나 현지 누나라고 현지 불러요? 누나 현지 누나한테 얘기해서 관철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예, 여기 예.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김현지가 아직까지 인사를 쥐락펴락하는구나. 영향력이 있구나. 그렇죠. 예. 그 김현지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원식 정무수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대통령실 직원들 채용할 때 한 300여 명의 행정관을 김현지 혼자 다 했다라고 식으로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있었었고, 그다음에 여가부 장관 이제 사퇴할 때 그때도 김현지가 전해가지고 언니 내려와야 돼라고 이제 내려와야 하면서 돼. 예. 그렇죠. 그러면서 주저앉혔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민간협회에서 또 인사를 여전히 김현지가 쥐락펴락하는 게 저 김남국 비서실장이요. 김남국 비서관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인사에 관여되지 않는다, 인사 업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왜 현지 누나한테 얘기해? 그 말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인사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김남국 비서관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전히 인사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실의 상황 노릇을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 있는 대부분의 업무가 김현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만사현통이라는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두 번째 하나 뭐냐. 저 인사가요. 예. 참 웃긴 게 민간협회 인사입니다. 아니 그 자동차 모빌리티인가는 그 그렇죠. 예. 민간협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이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렇게 자동차 5개 빅 자동차 회사가 자기들끼리 우리 협회 회장은 누구야라고 자연스럽게 뽑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이 임명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 왜 이걸 요청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실에서는 힘을 가지고 인사를 찍어내리는 낙하산을 하는 이런 거를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김현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연봉이 3억. 와. 그러니까 판공비를 더하면은 뭐 4억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어허. 저런 회장 자리는요, 판공비 엄청나. 한 달에 예, 예. 한 2, 3천도 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제 판공비 포함하면 연봉이 4억이 넘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훨씬 넘겠죠. 예. 그런 자리가 되는 건데 어쨌든 대통령실의 민간협회의 회장 자리도 쥐락펴락 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면 이 얘기가 있습니다. 문진석 의원이 중앙대 출신이죠. 예. 그리고 김남국도 중앙대 출신입니다. 자, 그리고 추천한 사람 홍땡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중앙대 출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홍땡땡을 자동차협회 회장 자리에 앉히려다 이 사달이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대 출신들이 뭔가 자기들끼리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인사도 쥐락펴락하는 모습이 발각이 됐고 이 과정 속에서 문진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훈식이 형한테 얘기하면 아마 안 들어줄 거다라고 어허, 해요. 예. 왜냐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은요 지금 건대거든요. 그리고 정청래 당 대표가 건대입니다. 예, 자 예. 이쪽 두 쪽에서 건대 라인이 버티고 있는데 대통령 같은 학교 중앙대 라인이 뭔가 대통령에게 요청을 한다거나 대통령에게 청탁한다 하는 것을 강훈식 비서실장은 눈에 가시 꺼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중앙대 출신이니까 그렇죠. 강훈식은 오히려 막을 것이다. 그렇죠. 오호.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권력이라는 것이 기본 속성이 그 옆에 가까이 있으면요. 주변에 누가 자기가 지키고 있는 권력을 지나갈 때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은 어쨌든 건대 라인으로 정청래 의원과 상당히 이제 얼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예. 중대 라인이 전선을 만들어서 치고 올라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방어하는 듯한 그리고 그걸 우회하는 듯한 그런 이제 얘기를 서로 김남국과 문진석 의원이 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저 안에서 어느 라인을 타가지고 궁중 암투가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과거에 지금 댓글창에도 말씀하시는데 뭐 네. 최순실이 무슨 뭐 체육인 협회 뭐 거기다가 뭐 아니 체육 협회가 아니었나요? 일단 그 교수를 갖다가 앉히는 네. 바람에 네. 그래서 이게 뭐 청와대가 개입한 거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논란을 막 일으켰었거든요. 그게 이제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이나 그런 사태의 어떤 이유가 한번 됐었는데 탄핵이 이유가 되기도 했었는데 분명한 이런 어떤 범죄 행위 민간 협회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수 있다. 이건 범죄 행위거든요. 인사 개입이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민주당은 오히려 이렇게 인사청탁 정황이 다 드러났는데 범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황당하죠. 범죄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네.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구두 경고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오늘 예. 아침까지 상황입니다. 예. 오늘 아침까지 김종 대변인가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구두 경고를 했고 눈물 쏙 빼게 아주 따끔하게 구두 경고를 했다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어허. 아침까지도 분위기가 이걸로 넘기자라는 게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왜냐? 이게 불똥이 누구한테 튈 것 같은 거예요. 김현재한테 튈 것 같은 거예요. 김현재한테 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래서 김현재가 안 나왔던 거냐라고 하면서 점점 더 김현재 지금 이제 국정감사 끝났기 때문에 김현재 잊혀지고 있었거든요. 예. 다시 소환하면서 김현재를 한 번 더 국회 운영에서 부르자 또는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얘기가 번질 수 있다 보니까 꼬리자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남국을 제가 보기엔 김현재가 사퇴시킨 거 아니냐. 너 때문에 내가 끌려갈 수 없다. 니 좀 나가라. 라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현지 누나한테 버림당한 거예요? 그렇죠. 예. 본인은 현진 누나한테 누나 밥 사줘. 어떡하냐. 밥 잘 사주는 누나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오히려 김현진은 본인한테 이제 불똥이 튈 것 같으니까 아주 냉정하게 싹 정리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야 현지 누나 세네. 세죠. 예. 만사현통이라니까요. 만사현통. 예. 지금 이 정부에서 V제로는 김현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V제로가 김현지다. 예. 이야 대단한데요. 나중에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또 들린 얘기는 들어보니까는 뭐 그렇다고 김남국을 버리는 건 아니고 뭐 안산시장에 출마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솔솔 들리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그렇게 이제 희망하죠. 근데 그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핸드폰을 보다가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인사청탁 이제 받는 거 이거 드러난 상황인데 그 전에도 핸드폰 때문에 놀라댔죠. 뭐냐? 아유, 코인하다가. 그렇죠. 예. 가상화폐 거래를 상임위장에서 하다가 예. 그것도 총 규모가 1,000억 원이 넘는다 그래요. 본인은 SNS에다 라면 먹으면서 여러분 저 가난해요. 후원금 좀 주세요. 이렇게 이제 구걸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 세상에 1,000억 원대 규모를 가상화폐로 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거슬러 올라가면요. 과연 그 시드머니가 어디서 났느냐라는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 대장동 일당에서 상당한 금액을 위탁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그럼 이게 누구 돈이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대장동 일당에서 김만배가 얘기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 혹시 그분 돈을 굴린 거 아니냐라는 그때 지적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밝혀지지 않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핸드폰 관련돼 가지고 김남국 의원이 구설수에 올랐고 이번에도 핸드폰 관련 가지고 인사청탁 받다가 이번에 또 이제 낙마했기 때문에 안산시 본인이 고향이 뭐 안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산시에 간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그런 이제 위선자 또는 내로남불한테 표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을 갖다가 좀 더 좀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되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국정조사를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되죠. 근데 예.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국정조사를 우리가 할 수는 있죠.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발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의석수가 민주당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현실적 가능성이 되게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해야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지금 장동희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했고 승리를 약속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우리 우파가 원하는 강한 선명성과 강한 투쟁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차피 안 됐고 뭐라 해 이게 아니라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투쟁력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고 목소리를 낼 때 그때 바로 우파 지지자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손을 들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동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행동이 왜 중요하냐? 바로 성남시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는데, 자, 성남시가 야, 대장동 김만배 일당한테 7,400억 그거 그냥 넘어가는 거야? 넉넉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딱 법원에다 했고요. 법원에서 이 성남시에 대해서 자, 7,400억 중에서 일단 1단계 담보 공탁을 걸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남 그 김만배 일당 중에서 정영학 변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영학 회계사. 네네. 회계사라고 하는데 정영학 회계사의 그 300억 원에 대한 예금. 가압류 절차가 네. 지금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속된 말로 이제 범죄 수익금을 챙겨주면서 예. 그 윗선을 불지 않는 대가로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음란합니다,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다들 이제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남시가 바보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이 그들 몇 명의 주머니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남시가 그때 당시 제대로 된 행정을 못한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예. 성남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대장동 일대에 가지고 있는 범죄 수익을 찾아와서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강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첫 단추가 정영학 회계사가 가지고 있는 300억 예금이라고 합니다. 예금 300억에 대한 가압류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남욱 씨가 계속 남욱 변호사 계속 해가지고 왜 청담동도 그렇고 팔려고 그러지 그다음에 않습니까? 강남에 있는 주차장도 그렇고 예. 계속 그거를 이제 팔려고 매물로 내놨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가압류 들어오면 이걸 자기들이 못 챙긴다는 것을 이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 들어오기 전에 빨리 처분해서 현금화 시켜가지고 미국에 자녀와 부인이 있는 미국에 송금을 하든지 아니면 스위스 계좌에 넣든지 이런 식으로 현금을 챙기기 위한 그런 꼼수를 부린다고 해서 성남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가 발빠르게 나서가지고 성남 시민들에게 범죄 수익금을 돌려드리겠다 그렇게 나간 거죠. 예, 성남시가 발빠르게 가압류를 한 것처럼 국민의힘도 빨리 발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김남국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 좀 추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장동은 국민의힘이 움직였네요. 이미 국정조사 신청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을 했다고요. 네, 의원과 제출했고요. 대장동 관련돼 가지고 검찰의 항소 포기 외압 이거에 대한 이제 포인트입니다. 항소 포기를 누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포기가 이루어졌는가 그걸 밝혀가지고 결국은 윗선에 올라가면은 이거는 김현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또 김현지. 그렇죠. 왜냐하면 김현지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30년 동안 집사처럼 있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든가 말 이 역할을 사실상 김현지에서 다 실현되고 있다. 성남에서 있었던 일을 김현지가 몰랐을 리가 없죠. 그렇죠. 예. 없죠.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도 왜 그 경기도에서 맨 처음에 법카 문제 나왔을 때 김현지가 전화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야 빨리 파쇄해라. 증거들 다 없애라. 컴퓨터 바꾸라고 연락한 사람이 바로 김현지예요. 김현지가 이 정도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그 위기가 올 때마다 소방수 역할을 했었었고 그리고 이거를 수습하는데 행동대장 역할을 해왔었어요. 예. 그리고 관련 재판에서 변호사들도 쥐락펴락했던 게 바로 김현지였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현지가 아마 검찰 항소 포기 이 메시지를 전달한 당사자일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김현지냐 결국은 이재명이냐 이렇게 실체를 밝히는 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국정조사 이걸 만약에 또 민주당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당신들이 공범인 거 그냥 들어가는 것밖에 그렇죠. 안 된다.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저 그래 봅니다. 예. 자, 다른 얘기 또 한번 해보죠. 네. 뭐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장경태. 야, 이게 뭐 적반하장이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도둑놈이 오히려 몽둥이 들고 소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 성추행 의혹을 자기가 받고 있으면서 자신을 고소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의 신원을 파악하고 다녔다. 그래서 피해 여성과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설 같은 얘기입니까? 이게 그 본인이 지역구와 관계 있어요. 어허. 본인 지역구가 동대문인데 그 피해자의 전 남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동대문 구청에서 직원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지금 직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본인이 이제 그 국회의원의 힘을 사적으로 남용해 가지고 동대문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전 남친을 예를 들면 뭐 징계라든가 예. 아니면 뭐 해고라든가 등등의 그런 외압을 암시라는 말을 피해자한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해 여성은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전 남친에 대한 어떤 위해나 협박이 들어오면은 본인도 일이 커지는 거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허. 왜냐하면 전 남친과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는 거냐. 너 때문에 내가 뭐 직장이 뺏겼다, 뭐 직장 잃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싸우는 것도 싫으니까는 피해 여성이 본인이 두려운 거예요. 어허. 그리고 또 하나 본인도 두려웠던 게 뭐냐면 다른 의원실로 자리를 옮기고 싶은데 이 의원회는요 굉장히 좁습니다. 제가 의원회에서 한 18년도 일했는데 예. 여기서 다른 의원실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바로 전 직장에다가 전 의원실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세평조회를 합니다. 어허. 일은 잘하느냐, 어허. 성격은 어떻느냐, 성실하느냐, 뭐 등등, 뭐 술을 많이 하느냐 등등 물어봐요. 그럴 때 그 전 의원실에서 안 좋게 얘기하면 사실 채용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도 직장에서 위협을 좀 받았고 본인도 다른 의원실로 옮길 때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달리다가 결국 용기를 내 가지고 이번에 고소를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경태는 피해자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2차 가해를 하면서 그 여성이 자기한테 어깨에 등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자기를 끌어당겼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마치 그 여자가 자기를 유혹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2차 가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아주 파렴치한 태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지금 댓글이 제가 되게 재밌어서 좀 웃었는데. 네네. 댓글 뭐죠? 댓글이 그 장경태는 왼손 수계랍니다. 왼손 수계. 왼손의 달인. 왼손 뭐 아주 수계. 그냥 재밌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네. 그리고 그때 예. 상황도 이미 목격자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왜 손이 가느냐라고 얘기를 예. 했었고 그리고 그 여자가 거기에 왜 손이 왔냐고 항의라는 거를 또 앞산에 봤다는 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경태가 마치 증거가 없다는 듯 무슨 연인 사이에 어떤 스킨십이 있었다는 듯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정말 아니 파렴치하다 성추행 범죄에서 말씀드리죠. 봤다는 사람과 못 봤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못 봤다는 사람보다는 봤다는 사람의 그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못 본 사람은 아니 성추행 범죄가 못 본 사람은 그 사람을 계속 추적해갖고 못 본 게 맞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못 그렇죠. 봤다는데 그렇죠. 오히려 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장경태는 계속 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 못 본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게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못 본 사람은 많다니까 그 술집안 그 족발집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 자기 각자 뭐 밥을 먹는다든가 각자 사람하고 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둘러가지고 어떻게 봅니까? 당연히 못 볼 수 있는 거고 오늘 저 사진도 웃긴 건데. 지금 저기는 이제 그 족발집이죠. 국회 예. 앞에 있는 유명한 족발집입니다. 거기서 왼손이 이제 저 신체에 다가간 부적절한 곳에 간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예. 모자이크 처리되는데 왼손은 어쨌든 그 몸에 닿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웃긴 게 뭐냐면 상임위에서 신동욱 의원이랑 싸워요. 신동욱 예. 의원 진짜 황당해요. 신동욱 의원은 장경태 의원한테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예. 나가라. 예. 이제 이렇게 퇴장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거기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항의하는 예. 장면인데 그거에 대해 장경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무슨 억울한 일 당한 것처럼 더 큰 소리를 치며 적반하장식으로 승을 냅니다. 승을 내가지고 옆에 있던 전현희 의원들 표정 보면 좀 짜증나는데 이런 표정 같긴 한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니까 오늘 국민들이 야 장경태 저 사람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국민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참. 그래도 오늘 댓글에서는 왼손 수계가 저를 좀 웃겼습니다. 족발 수계가 올라왔네요. 새로운 제목 별명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경태 저분이 오히려 그 이제 무슨 서울시당 위원장 저 자리를 내려놔야 돼요. 위원장이죠. 예. 그 내려와야 돼요. 그 지금 오늘 누구 내렸습니까? 김남국만 혼자 지금 비서관장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실제 내려와서 사람은 본인이에요. 본인이 내려와야죠. 근데 서울시당 위원장에서 함부로 못 내려오는 게 정청래에 지금 명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서울시 지금 공천을 쥐락펴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는 장경태의 이 사안이 심각해질 대비해가지고 교체할 사람 아마 찾고 있을 거예요. 아하. 대체할 사람은. 그러니까 장경태는 형님 나 최대한 버틸 때까지
도와줘야 돼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여론이 좋지 않고 이것 때문에 지지율,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정청래에 대한 지지율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조국 경우를 보면 압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지난번에 대변인 성비위 사건 있었잖아요. 아, 예, 예. 그때 조국 대표가 제대로 처리 안 했어요. 아, 맞아요. 그 이유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요. 2.5%인가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눈여겨보고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허. 12석이나 되는 한때는 20%가 넘는 지지를 얻었던 정당인데 예. 지금 2%밖에 되지 않는다? 그는 리더십의 말랑말랑한 어떤 태도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장경태 의원에 대한 이런 태도도 정례 대표가 계속 감싸주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여론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정청래 대표가 장경태를 교체하거나 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장경태도 결국에는 김남국과 비슷한 운명을 맞이하지 않겠냐는 그런 전망이셨고요.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